이 결혼 절대 못합니다. 아니, 안 해요. 저 한마디를 끝으로 딸의 손을 잡고 그대로 일어섰다. 나를 뒤따라오려는 그 여자를 쳐다보며 쫓아오지 마세요. 절대로 안 바뀌니까. 하면서 속으로는 꽤 통쾌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생기다니 정말 인생 길게 살고 볼 일이다 하면서 나는 홀가분하게 나왔다. 내게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었다. 알바복 위에 이름표를 달면서 나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이름표를 달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한다는 것. 그것도 화장품 공장 포장 라인에서. 은퇴 후의 삶이 이럴 줄은 몰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받게 된 보험금과 연금, 그리고 빚 없는 아파트. 인정받던 회사에서의 명예로운 은퇴까지. 경제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여유로웠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서서히 좀 먹었다. 30년을 매일같이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나니 나는 사회에서 증발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친구들은 모두 바빴다. 손주를 봐준다고 남편 병원에 간다고 아직 일을 한다고. 나만 시간이 넘쳐났다. 딸애는 요 근래 시작한 연애로 바빴다. 시간을 때우려 드라마를 보고 산책을 하고 취미로 바리스타 학원도 다녀봤지만 공허함은 메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화장품 공장 알바였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아침에 나갈 곳이 필요했다. 첫 출근 날 나는 일부러 수수한 옷을 입었다. 너무 젊어 보이거나 튀지 않으려고 했다. 일개 공장 알바인데 좋은 소리가 나올 리 없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집 근처 공장으로 걸어서 출근을 했다. 공장에 들어서니 모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그날 오전이었다. 포장 라인 반장이라고 소개받았다. 김 반장. 이름표도 없이 본인만 다른 조끼를 입고 있었다. 나이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빨간 립스틱에 날카로운 인상, 얼굴엔 늘 경계심 같은 게 서려 있었다. 입가엔 미소가 없었고 눈빛은 나를 경계하며 위아래로 흘길 뿐이었다.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일이 서툴렀지만 다른 동료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줬다. 아직 손에 익지 않아 그러니 천천히 익히면 된다고 다치지 않게만 하라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수한 친절의 공장을 다니기 잘했나 싶기도 했다. 그런데 김 반장만은 달랐다. 내가 뭘 해도 눈에 차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속도가 느리다고, 제품을 정렬하는 게 엉성하다고, 쉬는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게 너무 길다고. 하나하나 지적했다. 나는 별말 없이 참았다. 신입이니까 당연히 내가 서투니까 당연한 지적일 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도 과거에 후배들을 가르칠 때 엄격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점심시간도 줄여가며 일했다. 그런데도 김 반장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이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나한테만 그렇게 지적을 한다는 거였다. 같은 시기에 들어온 다른 신입에게는 한결 부드러웠다. 실수를 해도 웃으며 넘겼고 가끔은 농담까지 건넸다. 하지만 내게는 달랐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나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적당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을 품고 다닌 지 2달쯤 지났을 때였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에서 김 반장과 다른 직원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숨을 죽이고 서 있던 내 귀에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저 새로운 사람 말이야. 나이는 나보다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젊어 보이는 거야? 짜증나 죽겠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싶어 다시 귀를 기울였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피부도 좋고 머리숱도 많고 뭔가 분위기도 그런 게 짜증나서 보기 싫어. 혼자서 내가 싫다는 욕을 퍼부으며 상대방에게 끝까지 동의를 받아내는 그 모습에서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내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신입이라서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그녀보다 젊어 보인다는 이유. 그저 제 눈에 맘에 안 든다는 이유. 그것만으로 나는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이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은 평범했다. 특별히 젊어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나이 값을 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그게 자극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래 생각했다. 그만둘까도 고민했다. 내 얘기를 전해들은 딸이 왜 굳이 다니냐며 당장에 그만두라고 타박을 했지만 나는 딸을 달래며 이야기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고. 그런 내 대답에 딸은 더 씩씩거리며 면식도 없는 김 반장을 욕했다. 그 모습에 나도 잠깐 마음 고쳐먹을까 했지만 내가 왜 피해야 하나? 저 여자가 뭐라고? 나는 그만두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흘렀다. 김 반장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고 말투는 사나웠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뭐라고 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무시하고 또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 상견례를 하고 싶다는 말이었다. 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결혼이라니.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이 컸나 하면서도 한편으론 쓸쓸해지는 마음이 들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내 딸은 항상 자랑이었다. 똑똑하고 당당하고 예뻤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는 엄마의 쓸쓸함까지 이해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던 그런 딸이 결혼한다니 기쁘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요즘 연애를 한다고 소홀해지더니 결혼까지 한다고 할 줄이야. 상견례 날짜 잡았어. 다음 주 토요일 일시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상대 남자에 대해 묻자 딸은 그저 착하다고 했다. 성실하다고 했다. 하지만 직업이나 집안 형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자신을 많이 아끼며 사랑해준다며 남자 쪽에서 결혼을 많이 서둘러서 결혼하기로 했다는 말. 사실 그게 더 걱정이었다. 착하다는 말은 때로 무능력하다는 뜻의 다른 표현이니까. 게다가 그쪽에서 급하게 서두르다니. 복잡적인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똑똑한 우리 딸이 결혼까지 하려 하는 상대니 만나보기로 했다. 딸이 내 대답에 들뜬 목소리로 그때 보자 엄마 마이너스 하며 전화를 끊었다. 상견례 날까지 일주일. 나는 그 시간 동안 공장에서 최대한 조용히 지냈다. 좋은 일을 앞두고 김 반장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다. 딸의 결혼이 코앞이었고 괜히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은지 노골적으로 시시콜콜 따지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내가 몸을 사리자 별말은 없었다. 상견례 당일 나는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오랜만에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를 정성껏 만졌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다. 딸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걸린 자리였다. 옷무새를 계속 다듬으며 거울 속 내 자신을 바라보았다. 괜히 무시당하거나 가벼이 보여선 안 됐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정식 식당이었다. 프라이빗한 룸이 있는 곳이라고 딸이 말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시간을 확인했다. 10분 전. 나는 일부러 10분 일찍 도착했다. 이름을 말하고 들어간 룸 안에는 딸과 사위될 사람은 이미 와 있었다. 젊은 남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과 인상이 순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듯한 모습이 나쁘지 않아 보였다. 딸과 도란도란 얘기하는 수줍어 보이는 모습도 괜찮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편 부모는 아직 오지 않은 걸 확인하며 자리에 앉았다. 딸이 긴장한 얼굴로 여러 번 문을 바라봤다. 그런 딸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는 것 같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일까? 딸을 잘 대해줄 사람들일까? 문이 열렸다. 중년 남자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김 반장이었다. 화장품 공장에서 나를 괴롭히던 바로 그 여자. 오늘은 단정한 차림에 공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공장에서 보던 날카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조신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똑같은 빨간 립스틱에 나는 오소소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한눈에 나는 알아봤다. 그 눈빛을, 그 인매를. 그녀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분명 나를 알아봤지만 아는 체 하지 않으려 했는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곧 표정을 수습하고 자리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호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상대편 아버지가 먼저 인사했다. 나는 고개를 가볍게 숙여 인사를 했다. 김 반장도 조용히 삭히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다. 아니, 틀림없이 떨리고 있었다. 상견례는 시작됐다. 음식이 나오고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다. 서로의 직업, 가족관계,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 나는 대부분 듣기만 했다. 대답이 짧고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있는 내 모습에 딸이 내 무릎을 슬쩍 건드렸다.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괜찮다는 듯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김 반장은 식사 시간 내내 계속 내 눈빛을 피했다. 말을 할 때도 딸이나 딸의 남자친구만 보고 했다. 나와는 한순간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다.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처량해 보이기도 했다. 저희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착한 아이예요. 자랑스럽게 아들을 이야기하는 상대편 아버지의 모습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 느껴졌다. 제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결혼하면 효도를 하겠다고 했다는 아주 멋진 아들이라면서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다니 기쁘다는 말까지 하며 껄껄 웃었다. 그 순간에도 내 눈은 그저 김 반장에게 꽂혀 있었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래요. 착하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짧게 대답했다. 김 반장이 나를 재빨리 쳐다봤다가 시선을 피했다. 손바닥에 땀이 났는지 자꾸 냅킨으로 손을 닦았다. 당장이라고 뒤집어 엎고 나갈까 싶으면서도 이 재밌는 상황을 더 끌어보고 싶어 나도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식사를 마쳤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상대편 아버지가 후식으로 커피를 권했다. 분위기는 무난했다. 딸은 안도한 표정이었고 사위 될 사람도 긴장이 풀린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내가 조용히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딸의 시선이 내 쪽으로 향한다. 그리고 동시에 김 반장의 손이 멈췄다. 제가 은퇴 후 적적해서 시간도 좀 때우려 요즘 화장품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김 반장의 눈이 크게 떨렸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포장 라인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상대편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김 반장을 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기서 반장님 한 분을 만났어요. 나는 김 반장을 똑바로 봤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당장이라도 내 입을 틀어먹고 싶은지 벌써 입술을 달짝거리고 있었다. 그분이 저를 참 많이 괴롭히셨어요. 이유도 모르게요. 딸은 그 순간 아차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처음엔 제가 일을 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남들보다 일찍 나가고 점심시간도 줄이고. 그런데도 계속 지적만 하시더라고요. 김 반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상대편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봤다. 나중에 알았어요. 이유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이유라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죠? 방 안이 조용해졌다. 너무나 조용해서 누군가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딸이 작게 나를 불렀다. 엄마. 설마. 하며 사위 될 사람은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그제서야 딸이 알아챈 모양었다. 김 반장이 입을 열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공장에서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시더군요. 이름도 있는데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손이 느리다고 눈은 장식이냐고 그 나이에 이것도 못하냐고 하셨어요. 상대편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고여 있었다. 김 반장의 얼굴도 새빨갛게 변해 있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을 막고 싶었겠지만 나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딸을 봤다. 딸의 눈에서 또르르 눈물이 떨어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사위는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얼빠진 얼굴로 딸애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나는 딸애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 분이 키운 아들은 어떨까요? 정말 착하기만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처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을까요? 그제서야 사위될 사람의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했다. 김 반장의 남편은 당황스럽고 난처하던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다. 저는 제 딸을 그런 집안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손에 이끌려 딸도 따라 일어섰다. 내 얘기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랬는지 딸은 군말 없이 따라 일어났다. 김 반장이 급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다. 뒤에서 김 반장이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딸은 복도로 따라 나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을 했다. 엄마 미안해. 나는 이럴 줄 몰랐어. 세상에. 시어머님이. 아니지 저 아줌마가. 시연아 미안해 하지마. 세상이 참 좁다 그지? 나는 딸을 안았다. 등을 토닥이자 딸은 나를 꼭 안아주었다. 키가 큰 딸이 내 품에서 작아졌다. 내가 미안할 일은 없어. 엄마가 너를 지켜준 거야. 착한 내 딸을 저런 집에 보내지 말라고 아빠가 미리 알게 해준 건다 치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은 계속 씩씩거렸다. 딸의 핸드폰을 불이 나듯 울렸다. 딸을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번호를 차단하는 듯 했다. 나는 핸들을 잡지 않은 손으로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아줬다. 그래도 한켠으론 가슴이 아팠다. 딸의 결혼을 망쳤다는 생각에.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저런 집안에 딸을 보내느니 차라리 혼자 살게 하는 게 나았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공장에 나갔다. 김 반장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만뒀다고 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었다. 마음이 편했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 참지 말아야 할 것을 참지 않았다. 통쾌한 마음을 덤이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남자와 완벽하게 정리했다는 말이었다. 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나도 생각해봤어. 그런 사람이 어머니인 집안이면 시집살이도 장난 아니었을 거야. 전화가 와서 받아봤더니 미안하다 하면서도 자기 엄마 불쌍하지 않냐고 엄청 감사던데.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져. 나를 위로하려듯 더 밝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딸이 한편으론 안쓰러웠지만 나는 모른 채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내 말에 딸은 소리내어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위로 데리고 갈게 마이너스 하는 밝은 인사 끝에 엄마 사랑해 하는 인사도 덧붙였다.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언제부턴가 보지 못했던 별이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별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당신이 도와준 건가? 하는 시덥지 않은 생각을 하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참는 법이 아니라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아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걸 지켜냈다. 내 딸을, 내 자존심을, 그리고 나 자신을. 다음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눈을 떴다. 출근하는 걸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괴롭힘을 참을 필요도 없었다.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를 보낼 것이다. 나를 연맥이려던 그 여자 생각은 집어치운 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딜 가나 시샘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그에 합당한 대가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나를 지키는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노년의 라이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